자, 문문관, 구칙, 대통지승. 이거 뭐 재밌는 스토리인데, 이거 번역은 제가 한 게 아니고, 흥양화상에게 스님이, 어떤 스님이 물었던 거죠? 대통지승불이,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이름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면 대통지승불을 한문으로 보자고. 크게, 뭐 통하고, 뭐 지혜 짓자고. 이게 승리하다 할 때 뭐 빼어나다 그런 거고. 뭐 이런 의미를 가진 한문의 부처님 그런 뜻이에요. 대통지승불이 시겁. 우리가 뭐 시겁했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거하고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겁이 보통 우리가 그 불교에서 비유를 할 때 이게 전부 거의 영원한 시간을 의미하는 건데 그 선녀가 하늘에서 100년에 한 번씩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어 백리 높이 백리 그러니까 백리 입방미터 예를 들면 한 1km라고 합시다. 뭐 1km의 인면체에 바위가 있는데 선녀가 100년에 한 번씩 나와 가지고 선녀 옷이 잠자리 날개처럼 부드럽죠? 그걸 한번 싹 스쳐서 올라가. 스치고 한번 올라가. 그래가지고 그 돌이 모두 싹 닳아 없어지면 그걸 일겁이라고 그래, 그거를. 그게 반석겁의 비유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긴 세월이죠. 우주적인 긴 세월이죠. 근데 이게 10번이래, 10겁. 대통지승불이 식겁을 도량에 앉았는데, 도량이라는 건 뭐예요? 수행하는 데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뭐 선원 뭐 이런 큰 사찰 이렇게 되겠죠. 수행처. 도량에 앉았는데 불법이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성불하지 못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일단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기 알아차림 한 게 뭐가 있어요? 이 뭐, 말 같지도 않다. 같이 한다. 네, 좋아요. 또 이승근님. 직겁을 도량을 앉아서 했는데 성불하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제가 억울함을 또 알아차림했습니다. 억울한 감정이 또 올라온 걸 알아차림했네요. 또 뭔 생각들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생각이 이 스토리를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훈련하는 게 중요하지 이 내용을 내용은, 푸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화두창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가 안 되니까요. 네, 딱, 정리가 안 돼서 네. 조금 불편해하는 것을 마음이 알아차렸습니다. 네. 마음이 불편한 거라 지금 여러분들 이 화두의 스토리는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옛날 얘기 들듯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감정이 싹싹 일어나게 만들어질까요? 그것을 박박 긁는 형태로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스토리가. 빡빡. 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자극시키는 형태로 대부분 만들어져 있어요. 네, 또 뭘 알아차림하셨어요? 네, 김 선장님. 십겁을 앉아 있어도 불법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나는 잠깐도 했다가 뭐 효과가 없으면 화가 나는데 음, 그런 그러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저렇게 해도 안 나타나는 게 불법이구나. 나는 영영 만날 일이 없겠네 이런. 그런 판단. 네. 그럼 거기에 또 감정이 있죠? 이제 감정을 또 알아차림 해보시고 이승근님. 저는 아까 전에 스님이 이제 제가 모르는 단어들을 다 그 설명해 줬는데 그때 이제 나 이 단어 잘 모르는데 이렇게 좁혀져 있다가 스님 설명해 주니까 풀려지는 음, 그런 저의 알아차림이 됩니다. 네, 의식의 변화. 좁혀서 딱 확장되고 이런 거 잘 알아차리면서 최성자님?
아니, 안 그래도 성불하기 싫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나고, 음. 빨리 성불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거면, 뭐, 안 그 해도 화가 되겠네? 나. 이렇게 예, 어려운 거면 안 해도 되겠네? 이런 판단이 일어났나요? 하기 싫어요. 하기 하고, 싫은데, 네. 해야 하고는, 되잖아요. 해, 그러니까 화가 나. 하기 싫은데, 뭐, 하고는 싶고, 뭐, 해야는 되겠고, 뭐, 이런 의식을 알아차림했다는 거네요. 네. 네, 근데 이렇게 힘들게 해도 못하는 거 보니까, 우리 보고 어쩌라고 하는 생각이. 네. 그러면 거기에도 또 감정이 있죠? 무슨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김선정님? 그 포기하는, 그러니까 화가 나고, 네. 어, 포기하는 마음,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이면에는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불법을 이렇게 음, 스스로 이루리라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불법을 이루게 뭔가 깨우쳐주거나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음. 그거를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화나 원망, 그게 어, 있는 거라. 이제는 의식이 이렇게 한 세 겹을 이렇게 뚫어 볼 수 있는 힘이 좀 생기고 있네요. 아주 좋은 변화요. 그럼 이제 또 트라우마죠. 어렸을 때 무슨 상처. 그것도 또 이제 직면해 보세요. 홍미라님. 저는 제 이야기로, 감정이입된다든지 이런 거 전혀 안 일어나고, 네. 어, 정말 옛날 책 읽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면서, 그러는데, 머리는요, 네. 여기에서부터 뒤통수까지 찌리리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음, 그러면 안에서 지금 뭔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이제 외면하는 의식의 습관이네요. 그게. 좀 더 아, 알아차림을 해보세요. 네. 음, 최성자님 손 들었나요? 아니에요? 부처님이 원망스럽기가 제일. 음. 그러면 그 왜 원망스러워? 그 밑에 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아니, 원망. 성불하라고 해놓고 이렇게 힘든 거면 왜 이렇게 힘든 그 왜 이렇게 힘든 걸 혼자서만 하고 그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 원망의 마음이 나의 과거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그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찾아내 보세요. 김선정님. 그 과거의 어떤 마음이 어, 엄마에 대한 원망이에요. 내가 네. 어렸을 때 무엇을 하지 못하거나 어렵거나 하면 엄마가 이렇게 도움을 주어서 내가 아이 때 뭔가 성취하는 것을 좀, 아무튼 엄마가 나를 좀 도와주거나 관심이 있거나 했었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어, 그냥 마냥 무서워서 그냥 울고 있게만 그냥 버려두지 말았어야 되는데, 음. 거기에 대한 원망.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아, 진짜 그냥 딸은 그냥 뭐 굴러다니면서 저 혼자 커야지 정성 들일 필요 없다. 네. 결혼해서 살면은 나를 무엇을 주면 나를 주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의 시댁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음. 인간에 내가 뭘 보태줄 필요 있냐. 우리 아들 김씨 잘 되게 아들 도와줘야지.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네. 에게 무언가를 엄마는 해주는 것은 그러니까 남한테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희한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딸들을 키울 때는 엄마는 어릴 때는 그냥 저나 내 동생이나 거의 이렇게 딸들을 그냥 버려놔요. 그냥 음. 죽거나 말거나 살거나 말거나 그냥 이렇게 버려놓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 엄마가 네. 거기에 대한 원망이 음. 진짜 그 분노가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가 있어에 대한 그 분노가 진짜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거를 지금 요 문장을 통해서 그게 네. 또 일어났네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걸로 이렇게 판단해서 또 포장해서 어떤 개념이 올라오고 이렇게 좀 의식의 그 변화, 습성을 지금 알아차림을 하신 거죠. 이제 그게 상처잖아요. 상처, 트라우마, 상처. 그런데
요게 이제 순서적으로 그 감정 트라우마가 일어났는데 거기 포장을 한 3겹 정도 쳤었죠? 두세 겹. 그 이제 순서가 걸렸는데 이 훈련을 계속하면 딱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알아차리는 순간 그 트라우마까지 그 밑에 의도까지 그냥 그러니까 꿰뚫어져요. 꿰뚫어져. 이제 그런 상태까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생각에 자기 업식에 내가 붙들리지 않는 개입하지 않는 그런 의식의 상태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 감정에 붙들리지 않는 그런 어른이 깨달은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하고 화두를 타파해 나가면 참고해 나가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뿅 이렇게 화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네, 홍미라님. 아, 저는 그 뭐 대통지승불 뭐 이런 글자에서도 벌써 어렵다는 게 먼저 탁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피하는 마음이 음, 바로 일어나 버렸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습성이랄까 좀 어렵거나 오래 걸리는 거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 또한 회피해 버리는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아주 의식의 그 패턴을 변화되는 패턴 잘 알아차림했는데 그것도 또 이제 어렸을 때 상처가 있죠. 왜 그랬는지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 상처예요.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집에서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또 이제 관하면은 발견을 할 겁니다. 이승근님. 저는 아까 전에 좀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알아차림을 계속 하면서 역행수행을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조금 그 투정을 많이 부렸는데 음, 예, 형이 이제 사고를 치고 제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게 해가지고 뭔가 투정을 못 부리는 그런 상황이 많아가지고 뭔가 투정을 부려도 뭔가 그 잘 안 받아들여지고 음, 좀 뭐 실패해도 뭔가 괜찮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그런 피드백이 잘 안 왔었던 것도 알아차림이 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형한테 하니까 형도 피드백이 잘 안 오는데 나한테도 피드백이 잘 안 오니까 뭔가 계속 너무 힘든 거 아니잖아 막 이런 느낌이 음. 되어버리고 하니까 그게 너무 억울하다라는 그런 알아차림이 됐습니다. 네, 그게 상처죠. 그 분노를 좀 알아차림했고, 이렇게 스스로 발견하면서 이제 내 그 부정적인 업시잖아. 트라우마,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화두 창구를 통해서 이렇게 유도하면 내가 의식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의식이 밝아지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지혜를 어디서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고 가려져 있는 거를 제거하면 그것이 드러나는 거지. 네, 다음은 김 선장님. 어, 지금 그러니까 그런 엄마에 대한 트라우마라든가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엄마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제가 그 일도 열심히 하고 뭐 아무튼 뭔가를 열심히 이렇게 나를 돌보지 않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그 습관이 지금도 남아 있어가지고 오늘도 사실은 너무 추워서 이제 이제 출근을 안 하고 쉬었는데 요즘 그 뭐 도면을 뽑고 이런 거를 제가 해야 돼서 뭐 캐드 파일에서 뭐 여러 가지 좀 또 바꿔야 되고 해서 갑자기 캐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좀 오늘 쉬어야 되는데 어 쉰다고 해서 딱 그 캐드 앞에 앉았는데 하루 종일 한 번도 못 쉬고 계속해서 그 하지 못하는 거를 진짜 도저히 이거는 내가 못할 것 같은데 하는 거를 이제 그만하고 쉬어야지 생각했다가 돌아서서 바로 또 하고 또 하고 그거를 기어이 해야만 하는 그런 제가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어떻게 해서 알아내서 오늘 그 도면을 이제 뭐 글자를 뭐 키우고 뭐 색깔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음, 그거를 오늘 제가 다 했어요. 그거를. 음, 그래갖고 이제 그 한 거에 대한 어려운 걸 했다 이런 성취도 있는데 네. 이제 가만히 컴퓨터 앞에
이 밥 먹고 나면 좀 운동도 해야 되고 이 혈당 조절도 해야 되고 하는데 나를 돌보는 그거를 포기하고 그걸 캐드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하루 종일. 운동 한 번도 못 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여기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에 붙들린 것처럼 막 미친 듯이 하는 것 같은 어머 춥고 아파 죽겠는데 그런 나의 특성이 뭐 이런 트라우마에서 왔나 네, 네. 이런 네, 맞아요. 잘 판단을 알아차림하셨어요. 했습니다. 네. 그런 트라우마에서 온 거죠. 그런 트라우마에서 왔는데 거기에도 어쨌든 또 긍정적인 측면은 있죠. 어쨌든 그렇게 내가 열심히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뭐 능력은 가진 거니까. 그렇죠? 결국은 해낸 거죠. 해냈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나가 못하는 거를 해냈으니까 성취감은 있죠.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성취를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박수. 응원의 박수. 네, 잘했습니다. 그 힘든 건데 잘했어요. 다음은 고영숙님. 근데 저는 개념에서 찾느라고 아직 음, 답답하고 그런 것을 차렸습니다. 네, 잘 차림했고 홍미라님, 그다음에 이승근님. 저는 김선정님하고 좀 많이 반대이다라는 그 판단을 했는데요. 음, 저는 되려, 어렸을 때 기대하는 게 너무 싫어서 부모님이, 그리고 조금 이렇게 하면 더 잘하는데 왜 더 안 해? 뭐 이런 거가 너무 싫었거든요. 음, 그러면 너무 하기 싫어서 배도 아프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안 하게 해줬거든요. 음, 그러니까 끝까지 뭐 해내는 거를 안 했어요. 잘 안 했어요, 오히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좀 김선정이 부럽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음. 알아차림했습니다. 그 이제 그 상처는 똑같은데 네. 상처는 똑같은데 그걸 대처하고 표현하는 거는 서로 이제 좀 반대인 거죠. 그런데 그 상처는 똑같아요. 음, 원인은 똑같습니다. 네, 이승근님.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그 저희 형이나 부모님들한테 뭔가 해야지, 해줘야지 이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꾸 미루던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어중간하게 뭔가 정말 하기 싫은데 해야지 막 이런 해가지고 계속 그 저의 가치관하고 부딪히면서 매번 괴로운 거예요. 음, 괴로워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다음에 이제 막 우울증 약도 먹게 되고 이러니까 요즘에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하면서도 괜히 이제 저희 형이 하는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신경 쓰게 된다든지 이렇게 돼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저를 알아차림했습니다. 네, 잘 알아차림하셨어요. 자, 현춘이님 지금 안 계신가? 어디 딴 데 가 계신가? 음, 또 최성자님. 저는 아닙니다. 네. 그 지금 여러분들이 과거에 다 성장 과정에 뭐 서로 다 본의 아니게 상처 주고 받고 그런 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내가 성장 과정 속에 하나도 해소가 안 되고 오히려 더 가중되고 적체되고 이랬죠. 그러니까 내가 성인이 되든 어떤 돈을 벌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게 계속 하나도 해소가 안 되니까 나의 발목을 계속 잡아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되는 거죠. 그것들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판단, 지혜로운 행위를 할 수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그 족쇄가 된 것, 나를 어둡게 만든 것, 그 부정적인 그 상처들이죠. 그걸 본질적으로 그냥 닦아내기만 하면 내 족쇄는 자연스럽게 소멸되니까 내가 앞으로 사는 인생은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행복을 가져와야 행복하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존에 나도 모르게 성장 과정, 대부분 성장 과정 속에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그 놈을 해결하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멘탈 훈련을 하고 화두를 하는 것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자유로운 인간 되자는 거예요. 행복한 인간. 그렇죠? 그걸 뭐 깨닫는다 이렇게 용어를 그렇게 쓸 뿐이고 목적은 뭐냐면 깨달아서 뭐 할 건데 행복하자는 거잖아요. 자유롭자는 거잖아요. 조건에 관계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안내에 의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 스스로 그것도 내가 치유해 주는 것도 아니고 스님은 여러분들이 무슨 병이 걸렸고 무슨 상처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뭐 봐도 어느 정도 알고 이야기하면 더 잘 알고 그래요. 즉시 알고 그리고 그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걸 더 잘 알고 근데 스님이 치유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치유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주인공이 돼서 주체적으로 뭐든지 병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치유할 때 본질적으로 치유가 돼요. 그런 형태로 지금 이게 멘탈 훈련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여러분이 상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님. 제가 아까, 지금 역행하려고 지금, 네. 아까 트라우마가 막 올라오고, 또 감정이 뭐 또 올라오고, 막 이런 찰나에서 완전 폭풍같이 제가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럴 때 아까 이게 우주 밖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 그것도 막 하고 이러니까, 다 뭐 정리가 돼가지고, 갑자기 또 말을 하기 싫은 그런 걸 알아차림 해가지고, 다시 네. 또 역행을 했으면 알아차림했습니다. 네, 잘했어요. 네, 그렇게 역행할 땐 또 해야 돼요. 네, 이승근님.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수업 그 참여를 위한 뭐 면접 같은 걸 보러 가게 됐는데 이제 갑자기 형이랑 같이 가게 돼서 형이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면접 잘할 수 있냐? 막 이제 저희들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막 너가 막 이 면접 얘기를 막 봐주겠다 막 형이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하기 싫은데 일단은 해준다니까 일단은 얘기를 했는데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좋은 뭐 피드백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계속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음, 이렇게 안 해줘도 되는데 막 음,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그거를 또 역행 수행하니까 예전부터 형이 뭔가 아이고 수고가 많아 아니면은 많이 힘들겠구나 그래도 열심히 해봐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지적 먼저 한 네. 게 알아차림이 돼서 이것 때문에 내가 계속 감정이 좋은 피드백일 수도 있는데 계속 감정이 올라왔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림했습니다. 네. 잘 알아차렸어요. 이게 트라우마죠. 상처 때문에. 네,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곳에부터 자유로워지기는. 근데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은 어쨌든 이제 닦여 나가니까. 네, 고영숙님. 내 가슴이 뛰면서 불안감이 올라왔었는데 그 네. 불안감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냥 소멸되는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트라우마인지 또 궁금함을 네. 알아차렸습니다. 다 트라우마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특히 가슴이 뛰고 그러면 다 트라우마 상처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대통지승 부처님께서 10급 동안에 이 도량에 앉아서, 이 도량이든 뭐 어쨌든 수행 도량에 앉았는데 불법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불을 하지도 못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흥양화상이 대답을 했어요. 그 물음이 진실로 마땅하구나, 명확하고 마땅하구나. 그 물음이 진실로 명확하고 마땅하구나. 그러니까 스님이 다시 물었어요. 이미 도량에서 그렇게 앉았는데 무엇 때문에 성부를 얻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화상이 말했어요. 그가 이제 대통지승 불이겠죠?
그가 성불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걸 제가 가져온 거예요. 자, 요걸 듣고 여러분이 알아차림하신 것도 여러분 마음에서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기억 또는 무슨 판단 뭐 이런 거. 고영숙님. 위에서는 성불을 못했다고 그랬고, 아래서는 네. 얻지 못했다고, 응? 안 했다고, 성불을 하지 않았다고 음. 그렇게 표현이 바뀐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성불하지 않았다. 맞아요. 그 차이가 있죠. 네. 또 다른 분들. 저는 네, 홍미라님. 성불하지 않았다 하니까 기분 좋아하는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아, 기분 좋은 거 알아차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건 능동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기분 좋아하는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능동적인 주인이 됐으니까. 네, 잘 알아차림하셨어요. 김선정님.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내용인데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맞는 말인 것 같고 나한테 지금 나의 어떤 성향에 해당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음, 우리는 얻지 못했다 나는 못해 그러면 누군가 피드백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게 아니고 네가 안 하는 거야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음, 근데 그 말이 맞을 것도 같다. 이런 음, 좀 새로운 생각이 드는 걸 알아차렸어요. 받아들이는 또 의식의 습성이네요. 특성이네요. 네. 최성자님. 저도 완전히, 맞는 말이네. 완전 수긍하는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맞는 말이네. 이렇게 수긍되는. 네. 네. 홍미라님. 저는 뭐 기분 좋다 그랬는데, 기분 좋은 감정이 싹 올라왔는데, 그 안에 의외로 질투하는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질투심까지 그래, 알아차리네. 이 사람 해야 되나? 성불하지 않았다는 거에서, 능동적으로 자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좌지우지, 뭐 자유자재로 저렇게 하는 거에서 그 질투심이 탁 올라왔고, 나도 저런 식으로 자유자재하고 싶다. 하고 싶으면 그냥 탁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고 싶어 하는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네, 잘 알아차림했어요. 자, 여기 현재 다시 한번 분석을 참고를 해봅시다. 대통지승불이 식겁을 도량에 앉았는데 불법이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자, 이렇게 불법이 눈앞에 이렇게 오랜 세월, 영원한 시간 동안 도량에 앉아가지고 이제 참선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불법이 이제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또 성불하지 못했으니, 근데 여기에서 성불하지 못했으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네, 이 부정사가 여기 아니 불자예요. 그 이 끝에도 여기 아니 불자, 성불 이렇게. 그런데 이게 같은 불자인데 상황에 따라서 이 격이 다르죠, 이게. 네, 여기 성불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는 또 못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동, 수동 네, 서로 같은 건데 그래서 이게 한문 번역이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불명확하지만 마음 참구 수행하는 데는 이렇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깨달음 참구 수행하는 데는 훨씬 고정관념 깨는 데는 훨씬 이게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분명한 개념을 줘서 그것은 깊은 고정관념을 깨는 참선 수행 특히 타파 수행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해요. 이렇게 좀 뭔가 의미가 애매해야 돼요. 네, 김선정님. 그 위에는 부득성이고 밑에는 불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성불, 성불을 얻었다, 얻지 못했다 이런 말에 성불을 그러니까 꼭
불을 얻어야 되는가? 그거는 버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얻는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그 득이라는 거, 우리는 이렇게 득하는 거에 굉장히 중점을 두는데 득이 아니고 이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음. 불성이지 부득성은 아닌 것 같다. 그 음. 득자는 이 성불에서 저게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여러 가지 해석이나 참고를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원문을 봐야 훨씬 이 화두 참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거 한글로 번역한 거는 이미 고정화돼 버려 가지고 시제나 격변이나 뭐 이런 것이 고정화됐잖아요. 이게 번역하는 사람의 의도가 고정화 시켜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다양하게 자기 고정관념을 깨고 스스로 의식이 어떻게 내가 한계를 갖고 있는지 돌이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원문을, 가능하면 원문을 보고 참고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제대로 참고를 하려면. 자, 근데, 이게 이제 의문이잖아요. 뭐 성불하지 못했으니 어찌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선지 씨께서 대부분 어떤 형태로 대답을 해야 되죠? 이 질, 30방. 30번.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얘기해야 되죠. 네. 바로. 그런데 저기 흥양화상이 말한 게 뭐예요? 그 물음이 진실로 명확하고 마땅하구나.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왜 이 답변을 했을까요? 이걸 먼저 얘기한 거예요, 이거. 그 물음이 진실로 명확하고 마땅하구나. 뭐 예를 들면. 하라고. 음. 뭐가 진실로 마땅하다고 했지 하면서 자기 물음을 돌이킴해서 알아차림하라고. 좋아요. 자, 그런 취지로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자가 와서 무엇을 물었을 때 스승은 이제 조사선, 가나선의 특성은 그 순간 즉시 어떤 반전과 어떤 충격 요법을 줘서 정신이 멘탈이 멍하게 만들다든지 정신을 번쩍 들게 해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보통. 기본적인 기법이에요, 이게. 화두 참구의 스토리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했으니까 그 답변을 그런 형태가 일어나도록 좀 답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이 차원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도대체 여기에서 어떤 그런 충격적인 돌이킴, 깨달음을 일으키려는 기법이 들어갔을까? 그럼 무슨 상황일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네, 김선정님. 어, 그러니까 도량에 앉아 있기만 하면 성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그 물음이 진실로 명확하고 마땅하구나. 이렇게 말한 것은 너의 물음에 그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앉아 있기만 하면 성불을 한다. 라고 생각하는 너의 물음을, 이렇게 보라는 거죠. 네가 그것만 하면 성불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음. 명확하고 마땅하구나. 물음이. 네, 좋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좀 구체화시켜 볼 사람. 생각이 안 나? 그 취지나 이런 거는 지금 맞아요. 근데 이게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고영숙님? 식겁이나 도량에 앉았는데 불법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너, 너를 돌이키면 알지 않겠냐. 저는 그러면 그렇게 뭘 돌이키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 그냥 알아차리면 안 되고 그냥 앉아있기만 하지 않았을까. 그러고 있는 거를
포기하는 불법을 앉아 있는데. 또 불법이 앞에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는 당사자가 알지, 이 질문자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 이 채자가 이게 이제 뭐냐면 한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 물음이 진실로 명확하고 합당하구나 그렇게 지금 해석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이게 심자가 깊다 그런 뜻도 보통 있거든요. 또 여기서 이제 명확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그러면 깊고 요 채자가 뭐냐면 살필채, 울채도 되고 살필채, 살피다, 자세히 이런 뜻도 있고 살피다 그런 뜻도 있어. 그럼 요거를 좀 해석을 다시 한다면 또 어떤 해석이 나올 것 같아요? 깊이 살펴. 그 질문이잖아요, 이게. 이게 네, 이게 그 이제 질문을. 물을 문자고, 이게 이제 지시대명사고, 뭐그 질문을 이렇게 해도 되고, 질문이 이렇게 해도 되고. 네, 김 선장님. 근데 대통지승불은 부처님이잖아요. 네, 근데 부처님이 왜 성불을 못했어? 성불을 했으니까 부처님인데. 그렇죠. 맞아. 네, 네, 그리고 십겁을 도량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성불을 한 것 같은데 더 이상 뭐가 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나왔을 때, 요거 이제 비하인드 얘기가 이제 요때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인데 이 대통지승불이 부처님을 이루기 전에 식겁을 앉아서 예를 들면 수행을 했다, 뭐 앉아서 수행을 했든 뭐 어쨌든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해서 대통지승불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요 스토리가 바탕이 되면 그 의문에 대한 거는 조금 이제 저거 될 수는 있죠. 그래도 부처님이 그 되기 전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더라도 어쨌든 부처님이잖아, 부처님.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가진 것을 가지고 답변이 뭐냐면, 먼저 답변한 게, 그 질문을, 뭐, 깊게, 그 질문을 깊게 살피는 게 마땅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네. 네, 여기서처럼, 그 질문이 진실로 명확하고 마땅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지금 제가 해석한 것처럼, 그 질문을 깊게 살피는 게 마땅하겠는데?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죠. 그러면 네.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너 자신을 지금 돌이켜봐. 이런 의도의 말일 수 있죠. 이제 네. 이런 해석이라면 뭘 돌이켜서 깨달아야 될까요? 현춘이님. 네, 뭘 지금, 돌이켜가지고. 지금 이제 봐가지고 이해를 생각이 못해. 잘 안 나? 홍미라님. 아, 글자 확대하고 있었어요. 뭐에 우리 수행자들이 붙들려 가지고 도대체 못 깨닫고 눈이 안 뜨이고 이제 이런 상황들인 거야, 기본이. 그거를 지적해줘서 고치면은 수동적이 되는 거죠. 깨달음이나 수행이 수동적으로 가면은 큰 깨달음을 못 이뤄요. 그 중간에 포기하거나 하고. 선사들은 항상 성불해야 능동적으로 된다는, 일어나게 해야 돼, 능동적으로. 네, 최선을. 성불해야 된다는 그 기준요? 그 그걸 기준? 못 깨고 있니까. 무슨 성불해야 된다는. 치법이라는, 오래 하기 싫어하는 오래 하기 싫어하는 거, 저렇게 오래까지는 앉아서 하기 싫은데 하는 그 기준, 자기의. 그러니까 오래 하지 않고 그냥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도를 네. 네.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거를 돌이켜라. 또 이런 깨침일 수 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제가 해석한 부분으로 하면은 이제 그렇게 네가 지금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잘 살펴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기 질문한 것은 의도가 뭐냐면은 답을 누구한테 찾으려고 한 거예요?
바깥에 이 화상에게. 그렇죠. 화상한테, 선지식한테, 스승한테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자체를 바꿔준 거죠. 네, 김선정님. 네. 그거는 그러니까 10겁을 했으면 성불을 해야 되는데 왜 못해요? 라고 어떻게 보면 화내거나 따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10겁을 앉아 있으면 부처님이 아니 성불을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꼭 10겁 앉아 있으면 성불을 해야 되냐? 네 질문을 돌이켜봐. 그렇게 해도 못할 수도 있어. 뭐 100겁을 앉아 있어야 할 수도 있고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겁을 앉았는데 왜 성불을 못해? 이걸 따지니까. 네. 그거를 하면은 꼭 성불을 해야 된다는 기준을 갖고 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고영수님. 저는 성불하지 못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해서 저의 어떤 조급함을 알아차렸습니다. 조급함. 그럼 이제 이런 답변을 해줬는데 그 스님이 다시 물었어요. 스님이 물었어요. 이미 도량에서 그렇게 앉았는데 무엇 때문에 성부를 얻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질문은 첫 질문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아요. 같으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흥양화상이 첫 질문한 것의 의미가 어떤 취지인가가 나오는 거지, 이게. 그리고 지금 그것을 어떤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스님이 또 같은 질문을 또 이제 뭐 대통지승 인재 이 남 얘기하지 않고 또 주어 빼놓고 이미 도량에 그렇게 앉았는데 무엇 때문에 성불하지 못했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이 스님의 무슨 의도가 있어요? 무슨 경험이 있고 무슨 기준? 나도 도량에 앉아 있었는데 성불을 얻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이런. 억울함. 그렇죠. 억울함. 그러면 지금 이 스님은 논리적인 객관적인 어떤 상황을 가지고 지금 이 흥양화상에게 깨달음을 얻고자 왔어요. 마음가짐이 지금 무슨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따지런 거. 감정이죠. 따지로는 감정, 억울함. 그러면 감정이 이성을 지배해버리면은 이성적인 거를 아무리 논리로 설명해도 그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죠. 자, 스님이 이렇게 안내했을 때 물으러 온 제자와 스승의 어떤 역할 그리고 그 안목을 조금 뭔가 감이 옵니까? 네.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 꼭 무슨 명상 수행을 지도하는 그런 걸 떠나서 이게 일반 대화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저 사람이 정말 감정으로 나한테 와서 지금 뭘 질문하거나 뭐 이렇게 궁금해 하는 건지 마음의 상태가 정말 객관적인 어떤 이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오는 건지 지금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살아가는 소통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자, 요걸 가지고 알아차림한 거 한번 여러분 얘기를 해보세요, 김 선생님. 우리킴한 거. 이 상황에서 홍양화상이 앉아 있었으나 10겁을 어찌어찌해서 성불을 못했어 라고 설명을 해주면 이거는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고 뭐 어떤 이렇게 이로운 대화가 오고 가는 게 아니라 뭐 싸움이 된다거나 아무 쓸데없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제가 회사에서 지금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이제 뭐 이렇게 신호수로 와가지고 좀 뭐 앉았다 일어섰는데 뭐 인대가 좀 뭐라 염좌 및 긴장이라고 해요. 뭐 끊어진 거는 아니고 이렇게 다쳤는데 산재 처리를 한다고 막 우기고 그러는데 여기는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안 돼요. 좀 이렇게 재해에 대해서 뭐 재해 건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합의를 봐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이상한 얘기를 막 이렇게 우겨대는 얘기를 한데 이제 좀 내가 여기서 수행 좀 했다고 저 여사님이 무엇을 원하는데 저 말을 할까 저렇게 말을 할까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울 게 아니라 저 속을 좀 알아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좀 이렇게 협의를 봤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그러니까 지금 저 여사님이 저 말 갖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기는 저 속내가 뭘까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합의를 좀 싸우지 않고 지혜롭게 볼까 서로 손해 안 보고 네.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데 좋아요. 여기에서 네. 예. 그러면 어쨌든 이게 본인이 기본적으로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어떤 상황인가부터 일단 잘 알아차림이 돼야 되겠죠? 저 사람이 지금 감정 상태다. 여기에 질문하는 스님도 이 흥양 스님한테 무슨 상태로 온 거예요, 지금 이게? 이성적인 상태로 왔어요? 감정적인 상태로 왔어요? 감정적인 상태로 네, 왔어요. 감정적인 상태로 왔어요. 그러면 뭐부터 해결해 줘야 되죠? 감정적인 거부터 해줘야 되잖아요. 이성적인 게 힘이 커요? 감성이 힘이 커요? 감정. 감정이 힘이 크단 말이에요. 둘 중에. 그리고 또는 의도. 의도를 가지면 사실은 의도가 뭘 일으키죠? 사실은? 감정을 일으켜. 감정을 일으켜요. 그 의도와 감정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또 풀어가는 사람도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상태도 알아차림을 하셔야 돼. 나도 지금 감정의 상태가 돼 있으면 감정과 감정이 만나면 어떻게 돼? 싸워요. 또 감정이 일어나. 서로 감정이 증폭이 되는 거지. 서로 휘발유를 부는 거죠. 불났는데. 그러면 한쪽은 아주 이성적이어서 그 상대의 감정이나 이런 의식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휘말리지 않을 정도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먼저.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를 급한 것부터 쉬게 하거나 그 에너지죠. 에너지의 곡선이 이제 소멸되는 쪽으로 가게 하는 그런 시간이나 상황들이 필요하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조금 원만하게 풀릴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제가 그걸 잘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아주 훌륭해.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화두 참선 훈련하고 멘탈 훈련하는 게 사회생활 하는데 본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적 호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점점 그런 사람이 돼갑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잘하게 돼 있어요. 의식을 깨달으면.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 흥양화상은 이 질문하는 스님한테 이 질문을 했는데, 먼저 무슨 무엇을 하게끔한 답변을 해준 거예요? 그 물음이 진실로 명확하고 마땅하구나. 이 말을 해주면은 이것도 감정선을 건든 것 같습니까? 이성적인 차원으로 유도한 것 같습니까? 감정을 감정. 달래준 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감정선을 달래주는 형태의 해석이에요. 또는 제가 직역한 거, 그 질문을 좀 깊게 잘 살펴보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 이런 답변을 해주는 거는 또 어떤 측면인 것 같아요? 불을 붙이는 측면. 불을 붙이는 측면? 그러니까 안 좋은 감정, 억울한 감정 막 따지려고 하는 그 감정을 네. 잘 들여다봐라 하면은 들여다볼 때 불이 확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내 감정 보려고 할 때, 내 스스로가 의도를 보려고 할 때, 내 스스로가 보려고 할 때. 오히려 더 열받을 수 있다. 열받을 수 없다. 아니요, 열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성격이 좀 더러운 사람은 나 스스로 더러운 돌이키면서 사람은 열받았다가 혼자 떨어져 나가요. 휘발유 붙어가지고 완전 빨리 폭발해 버린다 이 말이구나. 네, 빨리 네, 네. 소멸한다. 아예 네. 쳐다도 안 보고 그거. 네, 그럴 지 수도 혼자 있어요. 타고 말아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 화두의 이야기 주고받는 것은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느냐, 대화를 어떻게 해나가느냐도 여기에서 본질적으로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먼저 거는 그 질문 진실로 명확하고 마땅하구나 그러면은 인정 욕구에 빠진 사람은 이 말 들으면 어때요? 아, 맞아, 맞아 하고 기분 아, 기분 좋아지죠. 좋죠. 아, 내가 지금 저기 스승님한테 선지식한테 인정받았네. 아, 이 질문이 참 좋다고 이제 피드백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고무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고무되면은 감정이 누그러진 건가요? 더 활성화된 건가요? 활성화됐어요. 오히려 더 활성화됐죠. 이성적인 판단은 잘 더 못하게 될 수는 있어요. 단지 네. 그냥, 나 그 인정받고 싶은 결핍, 그거 어느 정도 해소된 그런 효과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역해서, 너 그 질문, 방금 그 질문한 거 깊게 한번 좀 잘 살펴봐. 당연히 그 살펴보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마땅당자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한 거야, 그거.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설득을 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사람한테는. 이 말을 들은 스님은. 이제 나를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돌아보게 되죠. 여기서도 감정은 좀 상할 수는 있는데, 네. 활성화되는 게 붕 뜨는 그런 활성화는 아니고, 음. 좀 가라앉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차분하게. 네, 좀 더 볼 수는 있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다가도. 그렇지.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다 지금 적용해야 되는 질문 소통법이에요, 이게. 뭐, 저기 선문답은 뭐 승질만 그렇게 내기하고 안 되면 방망이질하고 할 해가지고 놀래게만 하고 그렇게 충격요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다음에,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돌이켜 봤으면 이 질문을 해야 안 해요, 이스님이. 이미 도량에 안 그렇게 하죠. 앉았는데 무엇 때문에 성불하지 못했습니까? 어찌 못했습니까? 이 질문을 안 한 거는 이 답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지를 안 못했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저 스승님이 내 말을 못 알아듣네 하고 이게 다시 자기 좀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죠, 이거. 부연 질문한 거죠, 이거. 네. 네, 이런 경우 많아요. 뭔 답변하면은, 내 말을 저렇게 못 알아들어고 다시 또 이렇게 묻고 이러는 사람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흥양화상이 이제 또 답변을 합니다. 그가 성불하지 않았으니까, 또는 성불하지 못했으니까, 이거 그렇게는 유연하게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어쨌든, 성불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다. 성불하지 않았으니까 그와 같이 된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는 성불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답변을 함으로 인해서 이 스님은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문을 좀 보면 좋겠다. 한번 다행이다. 이거 지시대명사예요. 그가, 그것 또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대통지승불. 음. 불 안 했다. 성불. 부처를 이루지 않았다. 근데 대통지승불은 이미 부처죠. 부처를 이루었는데. 음. 여러분이 지금 이걸 처음으로 들어.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참고하려는 이 노력이 그게 의식이 입체화되는 지금 그 과정에 있는. 성불했으면 네, 그렇게 있질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불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 성불하셨으니까 그렇다.
그런데 왜 대통지승 불이라고 했을까? 이런 의문이 우리의 뇌를 입체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요 상태. 이게 명확하게 답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는 우리 바람이고, 맞아. 그리고 이게 명확하게 답이 나오면 이게 사실은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그래. 이게 맨 처음에 이 말이 안 된다고 제가 탁 얘기했었는 게 벌써 지 불이 됐는데 승 불이 됐었는데 뭘 또 앉았다 했다가 뭐 성불하지 못했다 했다가 이런 말을 하냐 하는 따지는 그 의식을 알차림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앞에 건 쏙 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음,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성불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 하는 것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의식 상태를 점검해봐라는 취지는 아닐까 하는 그리고 그런 여기에서 의문을 안착했어요. 불성불했으니까 성불하지 않았어 이런 부정어도 되지만 성불하지 못해서 이런 부정도 되겠죠, 해석을. 이 아니 불자를. 아, 못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해석을. 네네네. 음. 예를 들어 가지고 그가 성불하지 못해서 그랬어. 만약에 이런 답변이라면 이 스님한테는 이 답변이 어떻게 와닿았을까요? 이성적으로 왔을까요? 감정적으로 왔을까요? 또는 이 해석의 이 답변은 감정선을 건드린 걸까요? 이성적인 선을 건드린 걸까요? 그 대통지승불이 성불하지 못한 거야. 이런 답변을 해줬을 때. 감정. 네, 감정선이라면 무엇을 건드려준 말이죠? 그조차도 성불하지 못했으니까 괜찮다. 그렇지. 그 감정. 위안, 달래준 거죠. 어떻게 보면 달래준 거. 네, 위안 삼아서. 위안을 삼는 거죠. 그렇게 대단한 부처님도 성불하지 못했어. 그러면은 만약에 성불하는 것에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수행자라면은 그 성불 안 해도 되나? 그러면 뭐가 진정이 되죠? 감정이. 음. 감정이 진정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 사람한테 감정이 진정이 된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이. 그렇지. 이성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을 상태가 되면 이제 뭐가 보여? 내 상태도 음, 보여주겠죠. 나의 의도. 나의 의도도 보이고 상대방의 의도도 보이고 감정에 가려서 안 보였던 것들이 감정이 이제 해소가 되고 나면 진정이 되고 나면 그 주변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게 되죠. 네. 음. 그래서 오늘의 요 무문관 구칙은 특별히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소통을 할 때 현대인들도 특히 그래요. 소통을 할 때 어떤 대화의 기법으로 해야 되느냐를 여기서 또 일반적으로는 어떤 그 큰 교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기로 하는 거하고 현춘이님은 그동안 어땠어요? 한참 만에 보는 것 같아. 아, 진짜 오래간만에 들어오니까, 뭔가 모르게